what life could be. 반갑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인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참 무의미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많은 땅들이 사막이 되고 또 많은 생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원래 이름은 그린랜드였는데 이 나라가 원래는 완전한 산림으로 덮여있었는데 지금 산림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냥 풀만 남은 땅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영국 사람들이 처음 갔을 때는 다람쥐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에 한 번도 안 내려오고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중서부를 사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황사가 돌아가지고 이 황사구름이 대서양에 정박한 배까지 다 날아갔답니다. 이 황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서부로 도망간 이야기가 분노의 포도라서 설마도 나있어요. 이 아프리카도 100년 전에는 타잔이 밀리면서 줄 타고 다녔는데 요새는 그냥 사막이 다 돼버렸어요. 이 사막 황사 불면 사람들 죽습니다. 여기서 갈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황사막 날라오죠. 황사 구름 보세요. 얼마나 심하게 날라오나. 요게 대한민국, 요게 산동반도 일본. 황사 발원지에선 이 갇히면 죽습니다. 이 땅이 원래는 산림이었는데 2000년 전만 해도 이게 엄청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 완전한 사막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때 말한 걸 보시면 진나라는 산림이 무성하고 계곡이 아름다고 천장이 불쌍하더라고. 농사는 1년 농사 지으면 3년 먹는다 그랬어요. 이 땅이 완전히 사막이 다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흙도 제대로 안 남았어요. 이쁘네. 누구? 우리 집 사람. 몽골에 사람이 안 가는 땅은 이렇게 산림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일단 양떼가 들어갔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은 거의 90% 땅이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游牧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구의 거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다 모여 삽니다. 또 유럽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별수 없었다는 소문 들으셨죠? 아무데나 똥오줌 다 싸가지고 그냥 비만 오면 도시들이 막 똥진창이 됐어요. 똥진창이.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도시 중심지에 가면 폐스탑을 만들었는데 하도 전염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엄청 맹신했습니다. 그때 진화론이 유행을 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 과학기술이 인류를 낙원에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과학기술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돌렸는데 지금 거의 3천만 종에 이르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돌아다녀요. 이 중에 많은 것들은 독성물질입니다. 근데 이 화학물질을 내보내면 이것들은 농축이 돼가지고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엄청나게 이 P10이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연체인데 이게 수만 배가 더 농축이 돼가지고 이 간염이 나타났어요. DDT 수천만 배가 농축이 돼가지고 독수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형들이 많이 나타나죠. 생물들. 미네소타에서 중학생들이 개구리를 잡았는데 잡은 개구리 절반이 기형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놀래가 사진 찍어가지고 연방정부에 보고했더만은 연방정부에서 대답해 주기를 조사해보니까 놀랄 거 없더라. 다른 주에서도 다 그래 잡히더라. 생물들이 지금 1년에 1%씩 죽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생물이 많이 죽어가지고 2050년 되면 모든 바다 어족이 90% 이상 죽겠다 한 게 최근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아마 적조가 일어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후변화 2100년 되면 지구기온이 아마 5도 이상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게 바로 올해 나온 보고서 결론입니다. 지구가 5도 올라가면 한반도는 6도 내지 8도 올라가요. 그리고 강우량이 20% 늘어나겠다.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폭우가 막 나오고 열대야가 생기고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두 발로 해발 6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많은 땅들도 보면 해발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사라질 거로 봐요. 방글라데시는 완전히 평평한 땅입니다. 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국토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4분의 3이 해마다 이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위협, 핵무기를 지금 2만 개를 만들어 뒀는데 이건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중에 4,300기는 단추만 눌리면 날아가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인류는 엄청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핵무기 만들었지만은 쓸 수 없는 무기, 써서는 안 되는 무기.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사소가 440개 있는데 원자력 발사소 한 개는 대형 핵무기 적어도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리 사태 나고 난 뒤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다 묶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년만 가동하면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가까이 되는 원료를 씁니다. 근데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 쓰고 나면 그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 재료가 나옵니다. 일본 지진 났더만 난데없이 발전소가 다 터져가지고 이것은 자연에 대한 오만, 물질에 대한 탐욕의 그 근본 원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요한 폐기물 중에 하나가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도 3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에 3분의 1만 있어도 폭탄 하나 만들어요. 반감기가 24,000년. 몇 년 관리해야 되나? 100만 년 관리해야 된다. 100만 년. 누가 100만 년 관리해 주겠어요? 인류가 책임질 수 없는 물질.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이 나오는데 감마선은 빛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자외선 분자 구조를 깰 수 있습니다. 감마선 원자를 깹니다. 원자 핵하고 전자를 분리됩니다.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은 핵에서 전자 분리돼 나온 거. 전자가 없는 핵. 똑같은 일을 해요. X선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금 방사능 물질이 받아나갔더만은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농축해가지고 있죠. 체르노빌 사고 나고 난 뒤에 불구자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화학구조 물질이 뭔가 DNA입니다. DNA. 그게 손상을 받아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에 지금 일어난 게 뭔가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뚜껑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나온 것만 하더라도 히로시마 원폭에 170개 불락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 세심 오염된 토양고세 이만큼 다 오염되어 있고 이 잡히는 물고기도 보니까 이만큼이 다 지금 기준 초과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들 도마도, 당근, 상치, 딸기, 가지, 해바라기, 나비. 특히 나비를 주목하는데 곤충은 방사능에 좀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실험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너 구시면 체리 맛있네. 그래서 막 공항에서 막 구시면 체리 나눠줍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원자로에 있는 핵 연료는 지르코늄이라는 금속 안에 넣어놨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게 뭔가 이게 저 금속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발전 수명이 끝나더라도 물에 수십 년 혹은 수년 식혀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마른 용기에 담아가지고 지하 깊이 묻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걸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어집니다. 석유 2050대 고갈, 석탄 2100년대 고갈,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 석유는 이미 피크를 지났습니다. 앞으로 발견되지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사람들 자꾸 이야기하면 찾으면 더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나와도 석유 1리터 캐내는데 에너지가 1리터 들면 그 석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에너지는 절약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자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원은 순환 써야 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기 절대로 지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의 환경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발전소 열심히 짓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이 발전소를 85개를 더 짓는데 그러니까 1인당 전기 사용이 미국을 앞지르도록 지금 계획해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22개를 더 짓겠다. 원자력 발전소 지금 23개가 있는데 앞으로만 2개를 만들겠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진단하고 배치가 300달러 넘은 거예요. 1년에 2조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돈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 한 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소 짓는 데 다 빌리죠. 4조 원인가 7조 원인가 모아뒀는데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발전소 짓는 데 다 빌리죠. 처리할 수 있는 돈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만한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느라고 세계 부채 1위 대한민국입니다.
후쿠시마 때문에 원자력 발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우리가 영덕 편쪽에 8개 더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게 보면 미국이 이래 있고 유럽에 이래 있고 아시아에 확 몰려 있는데 중국이 여기다가 80대를 더 짓겠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세계에 없습니다. 1인당 전기 사용량 대한민국, OECD, 유럽 나라들의 1.5배를 씁니다. 지금. 그런데도 왜 더 지어야 되는가? 왜 전기를 더 써야 되는가? 전국 곳곳에 지금 송전탑 둘러싸고 또 발전소 그들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발전소를 저 외곽에 지어가지고 서울에 전기를 더 주기 위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밤에 조명 밝게 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자 독일이자 밤에 전기불 화나게 하면 화를 막 냅니다. 전기불이 너무 화나면 자기 미모가 빛이 안 난다 그래요. 독일은 2022년까지 완전히 원자력 발전 폐쇄한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현직 장관 세 사람이 들어가고 UNEP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찬성할 사람 이야기 듣고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밤새도록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폐쇄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계획이 뭔가? 에너지는 절반으로 줄인다. 온실가스는 80 내지 95% 줄인다. 독일은 이것이 독일 앞으로 경제를 이끌 원동력이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근데 에너지 절반을 줄인다. 대한민국 계획은 뭔가? 지금보다 2배로 올린다. 어떤 나라가 성공을 하겠어요? 이래 되면. 또 뭐 고속도로는 엄청난 거 있죠. 도로. 고속도로 밀도 세계 1등. 일본의 4배. 이거 지금 도로 면적이 주거적 면적 앞질렀어. 외채가 300억 달러. 이거 진다라. 도로공사 부채 50조 원 올라갑니다. 사대강 공사 막 했지요. 거기 막 춥고 물 오염되고. 대한민국만큼 건설공사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OECD 평균에 거의 2배 가까운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야기고 지금은 얼마나 더 하는지 대한민국 확 올라가고 있고 다른 나라 다 이 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만 하면 땅값만 올라가죠. 얼마나 땅값 올라가는지 지금 우리나라 시가로 팔면 미국 다 삽니다. 이게 다 빚입니다. 빚. 그런데 빚. 지금 1인당 빚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중앙정부 빚, 기업 빚, 개인 빚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빚으로 살고 있어요. 빚으로. 우리나라는 빚 캐면 자꾸 나와요. 도상은 이까지 올라가 있어요. 세계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17조 달러 빚을 지고 있는데 매년 2조 달러씩 빚이 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매달 400억 달러 찍어내겠다는 거고 있습니다. 저거 찍어가지고 갚을 수 있나? 못 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달러짜리 이제 백금 동전 만들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빚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 일본은 빚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세금 받아가 40%는 빚 이자에다 갚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밤낮없이 인중이 생생 돌려야 돈 찍어내겠다. 이 모든 나라가 다 빚을 살고 있어요.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지금은 경제 성장이 한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은행에 돈 1원을 맡겨놓으면 20원어치를 막 빌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억을 왜 빌린지 압니까? 각자가 500만 원 정도는 저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요.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500만 원만 저금해놓으면 1억은 막 빌려줘요.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나?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살 수가 없다. 살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재산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자꾸 크겠어요? 이거 지구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계속 자라는 것은 암밖에 없습니다. 암에 정말 죽는 겁니다. 절대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 정말 정신 꼭 차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살림. 절대로 일정한 한도 보존해야 됩니다. 살림 육상생태 기본입니다. 고대 문명 국가들은 살림을 사막으로 만들고 나라가 다 많이 없어졌어요. 딱 지켜놔야 됩니다. 둘째, 바다. 기반은 갯벌. 지난 100년간 바다가 급속도로 망하는 이유는 갯벌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지켜놔야 됩니다. 셋째, 식량 생산하는 농경지 딱 지켜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도시국가들은 100년 못 넘기고 다 망해 없어졌어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자원이 없어져도 물만은 체중을 지켜야 된다. 물. 요 네 가지는 모든
정치 잘한다는 선진국에서는 다 총량 규제를 합니다. 하나 없애려면 네가 딴 데 만들어 놔야만 없앨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걸 안 지키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를 우리나라 기후, 지리, 문화에 맞고 에너지 저하도록 생태시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걸 살 길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 돈에 미쳤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돈 버는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땅의 법칙에 맞도록 살아야죠. 땅의 법칙에 맞도록. 그리고 국방비를 너무 많이 써요. 모든 나라들이. 이 국방 예산을 환경 예산으로 돌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국방비 얼마나 쓰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매년 3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죠. 30조 원. 미국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십시오.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것만큼 미국 혼자 다 써요. 저걸 보면 미국이 전 세계하고 전쟁하는 것 같죠. 대한민국 엄청 많이 쓰는데 북한보다 50배 이상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고도 북한을 못 당해가지고 막 이거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 절반밖에 안 쓰고도 수명이 아랍 다 당합니다. 절대로 나라 망하는 거는 절대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정신이 안 돼가지고 부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돈을 쫄았는지 잘 사는 기준이 뭔가 물어봤더만 아파트 쓰는 병원을 500만 원, 중국에서 1억, 해외여행. 이게 젊은 사람들 보니까 막 절망스럽지요. 저기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근데 불안 사람들 물어보니까 외국 갈 줄 알고 스포츠하고 악기 연주 요리할 줄 알고 불의에는 분노하고 약재 도우라고. 다 할 수 있죠. 다 잘 사는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여기. 영국은 뭐라 그러나? 외국어도 없어요. 없으면 안 된다. 배불러야 돼. 정정해야 된다.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된다. 4대 양사업 하기 전에는 강의라는 걸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학자. 신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미국에서는 프로스티튜트를 그래요. 창녀라 그래요. 창남.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천지입니다. 천지. 독선적이서는 안 된다. 교수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수하고 테러리스트하고는 차이가 교수는 협상이 안 돼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교육을. 그리고 약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자는 대응해야 된다. 불의에 분노만 할 게 아니라 한것도 해야 된다. 미국 사람 뭐라 그러나? 자식이 선임이 있어야 되고 약자 도와야 되고 부정부름에 한거해야 되고 비평지구도 가라. 이 세상이 참 잘못돼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 간지 그게 시슬리지 말고 제 강의 같은 걸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부산 사람들 재산 하나도 없어 세계 행보지 8등에 있습니다. 국왕이 선언하기 우리는 GNP가 아니고 GNH 추가하겠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를 추가하겠다. 돈이 없어야 행복한 건 아니고 행복지 1등은 덴마크로 나타났어요. 덴마크는 시민단체 회원수가 국민수의 2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 그런 나라 행복한 나라. 일본은 재산 많았지만은 불행한 나라. 지시마다 그때 확 닫아나고 밤낮없이 닫아나고 자기는 동네 들여다보기 싫고 동네 사람 자기 들여다보기 싫고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나라. 불행한 나라. 대한민국 더 불행한 나라. 10대 사망원이 1위 자살. 아마 20대도 사망원이 자살 아닌가 모르겠어요. 행복은 절대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얻는 건 우리가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지나면 있어도 행복한 줄 모르고 조금 지나면 없어도 불행한 줄 모르고 관계가 잘못되면 엄청 불행해요. 절대로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고 자연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민족고등학교 시험이 없어요. 성적 1, 2, 3, 4등이 없어요. 공부 지독하게 안 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구구단도 제대로 못 해요. 학교가 집보다 더 재밌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학기는 아프리카 가서 말 돕는 거 일하고 거기 되는 보스까지 써내고 한 학기는 풍력 발전기 다루가 만든 다른 거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서 공부를 하니까 풍력 기술 세계 1등 에너지 전략 기술 세계 1등 태양광 기술 세계 최고 다 달성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만든 눈 뜨자마자 한 마리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생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면 땅의 피를 순리대로 채워줘라. 그래야 우리 땅도 우리 피를 채워준다. 땅을 정보하라.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라. 그래야 우리 삶도 아름답고 풍성해진다. 북한처럼 에티오피아처럼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 황폐하게 죽는 겁니다. 생물 다스리라. 생물들 잘 살도록 보살펴라. 그래야 우리도 잘 살도록 보살펴 받는다. 여기에는 대기가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 무슨 일이 했나 보니까 아프리카 여기 가가지고 사망해가지고 여기 어떤 나무를 심어야 살 수 있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딱 씨를 씌워 보니까 여기 나서 요 딱 이렇게 되죠. 열매가 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아주 젊고 이쁜 여자였어요. 이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도 옛날에는 참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에 대한 대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잠드시고 누구의 벌주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까닭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나라마다 행복이 많은 사람 다 영웅을 받들고 다 돈을 갖다 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영웅을 안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죠. 기르죠. 저는 그게 영웅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자분들이 많으셨는데 남자분들은 많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리는 일에 좀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